스타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밤낮으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파열의 모든 것. 어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에 파열이 발생하면서 통증까지 유발하는 질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질환이니 당연히 회전근개 파열에는 어깨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팔이 잘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의 공통된 반응. 그런데 어깨가 아프지 않다고 안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통증이 없었는데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는 경험담들 때문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전문의에게 들어봅니다.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전 국민이 알고도 남는 사실이죠. 그런데 흡연이 회전근개 파열에도 영향을 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폐질환은 들어봤는데 회전근개 파열에도요? 사실인지 아닌지 살짝 헷갈리는 이야기.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려주실 박성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회전근개 파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이제 지탱하는 근육의 일부가 파열되는 질환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통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염증 반응에 의한 것인데 예.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증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있는 경우에 보통 환자분들이 특정 통증이 유발된 자세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 평소에는 통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랭킹 4위였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흡연 얘기인데요. 흡연이 정말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도 의아한데. 흡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깨에서 니코틴이 문제가 되는데요. 니코틴. 네, 니코틴은 이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예. 회전근개 쪽으로 가는 근육 인대에도 네. 혈관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회전근개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파열되는 비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 유발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치료를 받거나 수술 후에 회복할 때도 흡연은 치명적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성분에 의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회복이 되는데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심하면 회복이 잘 안 일어나기도 하고요. 회복이 좀 덜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흡연군과 비흡연군을 비교하였을 경우에 네. 흡연군에서 비흡연군보다 6배 정도 재파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흡연하면은 재파열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수술하신 분들, 치료를 다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금연까지 하세요, 그냥. 예. 자, 그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 순위 살펴보시죠. 회전근개가 파열된 환자들은 밤까지도 계속되는 통증에 뒤적뒤적 잠을 설치기 일쑤라는데요. 인터넷을 봐도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여럿입니다. 특히 누워있다면 어깨가 더욱 아파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서 있으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나요? 수면장애까지 일으키는 어깨 통증, 좀 가라앉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전근개 파열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되는데요. 수술 전 시도하는 비수술 치료 중 하나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주사 치료에 대한 경험담을 늘어놓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효과에 대한 반응들이 서로 좀 다릅니다. 주사를 맞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과 몇 번 맞았어도 다른 점을 모르겠다는 사람들. 그 이유는 대체 과연 어째서 무엇일까요? 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통증이 밤에도 심해지는 이유, 이건 뭘까요? 주로 이제 서 있을 경우에는 팔이 늘어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관절 간격이 벌어집니다. 관절 간격이 벌어지면은 염증에 의한 자극도 덜해지는데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비교적 통증 반응이 좀 덜한데요. 네. 밤에 이제 자려고 눕거나 하게 되면은 네. 관절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린도 아니고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너무 아플 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무실 때 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절 이완을 시키는 건데요. 어깨 뒤쪽에 수건 등을 올려놓아서 네. 관절 간격을 좀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 아픈 쪽으로 이제 누우면서 네. 팔을 좀 늘어뜨리는 자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쿠션 같은 것을 가슴 이렇게 안고 네. 관절을 좀 늘어뜨리는 자세가 되면은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시계추 운동이라고 해서 네네. 펜들럼 엑서사이즈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네. 어깨를 이렇게 늘어뜨린 자세에서 네. 팔을 시계추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자세를 하는 이렇게 건데요. 흔드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그렇죠. 거. 예. 그러면 이제 관절 간격이 좀 이완되면서 넓어지면서 염증에 의한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여러 치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 주사. 네.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랭킹에도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약물을 통해서 세포 증식을 유도하고 예. 안에 있는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면서 혈관 증식을 이제 같이 좀 촉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치료인데요. 네, 이를 네.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다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 주사를 맞는 분들이 효과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각각 제각각일까요? 현재 상태가 좀 중요한데요. 네. 현재 인대 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네. 이 주사 치료에 의해서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좋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남은 부분이 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네. 좋지 않은 인대 상태면 이런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럼 이제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끊어진 인대를 봉합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근데 너무 좀 심하게 되거나 치료 시기를 좀 늦은 경우에는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역행성 인공관절 취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다행인 것은 치료법이 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제 마지막 1위가 남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요즘 젊은 층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둥근 어깨, 일명 라운드 숄더. 어깨가 앞으로 굽어서 둥글게 말린 모양새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나쁜 자세로 계속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둥근 어깨가 목이나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회전근개까지 파열시킬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네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네네. 라운드 숄더를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음. 약 50%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이 됐고요. 야, 반이네, 반.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라운드 숄더가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이게 예. 중요하네요, 라운드 숄더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예. 체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어깨가 굽어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때요? 네. 약간 라운드 숄더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라운드 숄더 있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더 힘줬는데. 네. 라운드 숄더를 네.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옆에 자세를 보는 건데요. 네. 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바닥까지 이렇게 선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네. 그 선이 어깨 중심으로 통과하면은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어깨가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귀하고 어깨 중심이 맞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에서는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귀 중심선이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또 쉬운 방법으로는 네. 좀 심한 분들에서 주로 많이 관찰되는데 차렷 자세를 하라고 했을 때 네. 보통 우리 차렷 자세를 하면 당연히 이제 엄지가 이제 정면을 향하게 되고 네. 손바닥은 몸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일반적인 자세인데 네. 라운드 숄더는 몸이 앞으로 이제 굽혀지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손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엄지가 몸 쪽을 향하게 숨는군요. 되고 그렇죠. 몸 쪽을 향하고 바닥은 손바닥은 등 뒤쪽을 향하는 이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에서도 라운드 숄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심한 건 아니죠? 걱정돼가지고. 네.
왜 말을 더듬으세요? 예, 조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혹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요가하는 자세 중에 라운드 숄더를 교정해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양이 소 자세라고 하는데. 네. 고양이랑 소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네. 고양이 자세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네. 무릎 앞쪽을 땅에 대고요. 네. 고개는 앞으로 빼고 등을 드는 그래서 아치 형태가 되는 이런 자세가 고양이 자세고요. 소 자세는 이제 거꾸로 배를 앞쪽으로 빼고 고개를 위쪽으로 해서 소가 이렇게 음매하듯이 하는 자세가 소 자세입니다. 야, 음매, 야, 음매. 자, 어때요? 네, 좀 편했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주 네.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네. 특히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혹시나 이제 어깨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 회전근개 파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